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참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런 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대표적인 종목이 엇갈리는 또 희한한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9445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가 목표 수익이 좀 수익은 접어드셨고 11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많으세요. 50%신데 오늘 딱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예. 이제 주변에서 반도체 좋아질 거야, 반도체 종목 사야 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반도체 그럼 뭐 사지 하다가 대표 종목 그냥 사자 해가지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셨다고 해요. 이제 매수하신 시점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 올라가다가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가신 건데 삼성전자랑 SK 반반씩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은 이제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또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반도체 업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반도체 정말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까지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다행히도 하락하지 않은 급등한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최병훈 전문가의 키워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반도체 시대의 수혜주다. 또 HBM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 손여로 팀장님께서는요. 네, 외국인 탑픽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도 또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볼까요? 이제 하이닉스가 SK 텔레콤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좀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경기가 나쁘면 뭐 반타작 기본 막 60%씩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즘은 많이 내려와야 뭐 50% 약간 버티는 거네. SK가 인수하고 나서.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대다수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 경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가장 경기에 민감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고점에서 경기가 하락할 것 같으면 주식 반도체 관련 종목 반타작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30%대는 빠지고 많이 빠지면 60%까지 빠집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와 등락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주로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데 또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빠질 때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원래는 더 빠져야 되거든요.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빠질 땐 지난번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지금 요즘 안 빠지고 있어요. 왜 안 빠질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구나. 메모리 말고. 이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메모리는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가 경기가 지금 중국도 뭐 잃어버린 저는 20년 간다 그러고 있는데 이러면 중국 잃어버린 20년 가면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 20년 갔으니까 주가 이렇게 쌍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갔는데 우리도 주식 앞으로 못 갈 거예요 아마 지수로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못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서 하이닉스가 올라갈까? 그러면 뭔가 경기와 상관없는 어떤 사업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물론 고용량 DDR5 신제품 이 모듈 쪽은 고용량 DDR 모듈 쪽은 이제 단가가 높아요.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많이 좀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특히 또 HBM3 독보적인데요.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HBM3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게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 마이크로 내년부터 한다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럼 이쪽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한 10%에서 내년 한 20% 간다든지 전체 비중에서 그러면 메모리의 경기 등락이 심한 것을 좀 상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이 경쟁의 타격이라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GPU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GPU를 사실은 이제 TSMC가 대다수 하는데 엔비디아 거를 우리나라는 하이닉스만 그 전에 GPU를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상화폐 이런 거 할 때 비트코인 막 최고라고 할 때 뭐 게임이 하면 많이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가상화도 조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탈환 사업부가 새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메모리 가격은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바닥을 찍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물량도 그렇고 작년 9월 달 정도 메모리 수출량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네. 올해 이제 보니까 올라왔으니까 9월 달에 아직 한 10일간 만에 작년까지 왔으니까 그럼 메모리 전체 수출 가격은 뭐 99억 불로 거의 왔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격적으로 올라가고 월별 대비는 올라가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아직도 30% 빠져있거든요. 물량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요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은. 네. 수요가 천천히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뭐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올해 뭐 본이나 여름부터 확실히 갈 거다 반도체가 주도주다. 그런데 반도체가 주도가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 이쪽이 주도였고요. 그렇죠. AI 반도체. 메모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21년도가 우리 주가도 고가였거든. 삼성전자 96,800원, 하이닉스도 15만 원. 네. 21년도 초에. 그러면 그때 21년도 전체 주가는 선행하니까 21년도 영업이익이 한 12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내년은 안 되고요. 내년 한 8조 정도 될까 하고 뭐 25년도 정도 돌파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요. 아직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독보적인 HBM이라는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또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탑픽이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죠. 아직 이제 어떤 뉴스를 잘 못 보고 어떤 시장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12만 원을 갔지?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간 실적도 적자로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12만 원이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매크로 어떤 거시 경제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중 50%씩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잘못하진 않으셨다. 근데 어떤 전문가의 도리로서 조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반도체 성장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졌는데 이제 바닥이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가 정말 바닥이었냐를 이제 확인하는 관점인데 사실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을 때 잠깐 반도체 섹터에다 찬물을 뿌렸지만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음 날에 마이크론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내 흑자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위치 그다음에 당분간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분기 실적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을 잘 발표를 못했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뷰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라인을 탄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성장성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시장은 지금 꾸준하게 매크로 악화 변수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살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들이 보여주는 실적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매크로 변수가 막 나오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야 됩니다. 근데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뺄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선발대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발대들이 뭘 살까?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중에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3를 통해서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할 건데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예상 대비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SK하이닉스로 몰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 브리핑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이 매도를 했고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3천억, 5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인의 순
어제도 외인 순매수였고 오늘은 외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SK하이닉스를 왜 사십니까? 뭐 물어보면 답변 들을 수 없겠지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시장이 어렵지만 SK하이닉스가 성장성을 갖고 있고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두 종목이 조금 미끄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성장성이 주목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고 한국이라는 신흥국 시장을 버릴 수 없다 보니까 그중에 외국인의 픽을 SK하이닉스가 받은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에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힘이 약해지는 그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반도체 뭐 지금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최병훈 전문가님 하반기에 반도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이제 이쪽이 주도가 되면 지수가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만약 두 종목이 위주로 올라가고 은행주 안 가고 반도체만 이제 이렇게 오르면 지수는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반도체는 주도주가 못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메모리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탄탄해야만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하이닉스도 저렇게 올라가지만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이게 뭐 엔비디아 관련된 크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뭐 1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 전체 이익이나 이런 거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아직 불투명한데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주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선행적으로 올라가죠. 한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여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 삼성전자가 110만 원에서 280만 원 올라간 것을 2017년 올라가고 2017년도 글로벌 경기가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2024년도 글로벌 경기가 하락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25년도는 하락일 거 봅니다. 미국 위주로. 그러면 미국 위주로 하락이 될 거로 보면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지금부터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해야만 공장을 지금 투자를 해야만 그 이후에 하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미국에만 투자를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아마 25년 하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주가는 이제 미리 우리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주도주는 저는 이제 늘 올해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 하이닉스 사상 고점 돌파 시도는 내년 5월 이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최병훈 전문가님 히든카드 추천 종목 중에 하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우리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짜는지? 제가 이제 원래 9만 원에 했는데 바로 다음날 떼서 12만 목표가였어. 목표가 시인했는데 다시 좀 조정받다가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12만 원에 제 히든카드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정도까지 보면 사상 고점 15만 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도 되고 그런데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걸 보이고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13만 2천 원 정도 여기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도 1월 달 고점을 올해는 돌파가 시도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걸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 1월 정도의 고점 근처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13만 2천 원, 손절까지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과거 21년도 고점 찍을 때 개인이 올린 거거든요. 15만 원까지. 지금은 외국인이 비중 50%에서 2% 더 샀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바로 올린 거 아니니까 사놓고도 천천히 나중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유로 팀장님께는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영업 손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다 안 좋을 거다. 근데 통상 시장에서 나온 배경 보면은 이제 3분기 바닥 찍고 4분기부터 오른다고 관점이고 내년부터는 좀 다시 좀 살아난다 뭐 이런 건데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만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뉴스가 정확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업황의 턴은
올해 2분기일 거다라고 작년에 나왔다가 네. 계속 밀리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사이에서도 기대감을 주는 뉴스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기대감을 주는 뉴스가 나왔을 땐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그나마 막 몇 년씩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이제 좀 사실적으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쉽지 않죠. 나는 그래도 좀 빨리빨리 청산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주신 분께 예상 보유 기간 얼마냐 물어보고 네. 대답을 하시겠죠. 사실입니까? 솔직하게요. 그럼 줄어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1년, 2년 보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엔비디아 실적만 쫓아가자. 물론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발 비중이 크질 않지만 매출이 10%면 어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 10% 움직여야 되는 게 상식인데 주가 거의 이제 바닥 8만 원 대비해서 거의 50% 넘게 올랐잖아요. 네. 실적은 10%인데 그만큼 어떤 펀더멘탈은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중요하지만 시세를 만드는 것은 뉴스와 기대감과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카메라 꺼지면 이제 또 솔직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론이 변수를 줬고 근데 마이크론이 알고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 기우였구나 하고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뭐 1년, 2년 보유하실 거다. 그럼 덮어놓으시고 엔비디아 뉴스만 보셔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주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만 보시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업황에 대한 불편한 뉴스가 나오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황에 대한 뉴스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1년, 2년 보유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좀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매매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다변하셨으면 좋겠고 12만 원 돌파하시길 바라고 12만 원을 넘어가면은 뭐 한 2% 3%씩 매도하시다가 갑자기 또 추석 전에는 사실 어떤 셧다운 우려까지만 나왔지 이 하원 의장이 해임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추석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욕 시장이 0.3%씩 오르다가 하필 우리나라 개장하기 전에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서 빵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지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길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유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뉴스 체크하면서 기술적 매매를 하시면서 아직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욕먹을 뉴스 이런 게 안 났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좋으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12만 원, 15만 원 이제 매물대 구간 도착하면 조금 비중 줄이다가 만약에 악재성 모멘텀이 나오면서 밀린다. 그땐 전략 매도하시고 이제 뭐 11만 원이나 11만 5천 원 밑에서부터 다시 줍줍 하시면서 엔비디아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진짜 반도체 모든 걸 거셨습니다. 네. SK 그중 하이닉스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된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수혜주다. 이게 예전처럼 쉽사리 밀리지 않는 이유, 바로 AI 반도체 쪽에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목표가 13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손열호 팀장님께서도 역시 보유 의견이십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탑픽 종목 말씀하시면서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